반갑습니다. 우정우입니다.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시죠? 아,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 여기 수업 듣기 전에 자치분권대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 한번, 많습니다. 그죠? 손 내려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대학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가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강의와 관계없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 공약 있죠? 그 초안도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초안을 만든 거랑 자치분권대학이랑 관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할 게 이제 분권의 성공 과제인데, 왜 우리가 이 자치분권대학을 해야 되고 분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거 하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강좌의 총괄 책임자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좀 질의응답하면서 이 강좌를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뭐 등등의 을 할게요. 네. 1880년대 말, 90년대 초, 요럴 때 이제 조선이죠. 조선을 여행했는 외국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쓴 책들도 좀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책들이 버드 비숍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인데,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뭐 이제 그 번역이 이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거기 1900년 되기 전이니까 좀 독특하죠.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에 와서 이제 책을 썼어요. 그걸 썼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을 어떻게 표현해 놨을까요? 긍정적으로 해놨을까요? 부정적으로 해놨을까요? 왜 부정적이죠? 예? 좋습니다. 상당히 희망이 없는 나라로 표현해 놨어요. 서울에 처음 와봤는데 하나같이 다 매우 충격적이다. 토담집에 정말로 흙집에 찌그러져가는 흙집에 집에는 쥐와 바퀴벌레가 득실을 거려서 집 안에 있지를 못하고 다 길 앞에 나와서 음식을 하고 한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가봤는데 시장이 하나도 없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 정말로 밥을 많이 먹더라. 기억하시죠? 밥상을 큰 거.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일하는 남자를 본 사람이 없다. 전부 남자들은 낮잠을 자거나 하고 여자들만 일하고 노동을 하더라.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럴까?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버드 비숍이라는 분이 조선을 이제 4번을 왔는데, 다른 분들도 몇 번을 왔어요. 책을 쓸 정도니까, 그죠? 근데 만주를 여행하면서 조선인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거예요. 만주를 여행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다르더라. 근데 왜 만주에 사는 조선인은 그런데 서울에 있는 조선인은 그런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서 그 책에 써놨어요. 정치가 결국에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 조선시대 말엽의 심각한 관료주의,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렇게 해서 끝없이 사람들이 수탈이 되니까 일할 의욕을 잃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몇 위라 그럽니까? 12위라 그러죠. 12위.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12위인데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도는 대충 몇 위 정도 된다 하던가요? 훌륭하십니다. 그죠? 훌륭하세요. 왜 그렇죠?
국가 경쟁력은 높은데 왜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냐고. 53위, 54위 이러면 거의 뭐 조사 국가의 대상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가 상당 부분이 국가 경쟁력 12위인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1등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80 몇 등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종합해가 12위인데, 우리나라가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갈등입니다. 갈등 지수가 몇이죠? 3위입니다. 역시 우리 서울시민 다르시네. 갈등 지수가 3위예요. 멕시코하고 1, 2, 3등을 다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갈등이 왜 생길까요? 경제와 정치에 집중해서 생깁니다. 집중해서.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말, 정말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써놨어요.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가 선물을, 왔다 간 기념으로 선물을 사주려고 하니까 상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를 여행했는데 갈 때마다 상점이 있고 물건이 넘쳐나는데 왜 조선에는 물건이 없는가 해가지고 박물 장수를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물건을 봤는데 조악하기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굉장히 성장했어요. 우리 국민이 그 IQ 조사해놨는데 보니까 유대인 다음으로 싱가포르하고 비슷비슷하게 세계 2위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굉장히 똑똑한 국가예요. 교육열도 높고, 그리고 정치 체제를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이제 뭐 선진국 데려왔죠. 행복 지수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강하면서 붕거나 하면은 행복하냐? 붕거나 하는 게 나으냐? 아까 여기 어떤 선생님이, 아까 앞에 교수님 강의하는데 시의원 숫자 줄이라 한다. 60%, 70%.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의 역할. 그죠? 구한말 그렇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지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정부가 뭐죠? 정부가 뭡니까?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론을 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군주론이라고. 그 군주론을 썼는 마키아벨리가 정부의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정부의 형태를 구분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돼요. 근데 대체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봐요. 첫째가 뭡니까? 군주정. 그 다음이 전제정. 세 번째가 공화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한말 그 군주정이 없어지고 공화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군주정이라는 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군주한테 있습니다. 1인한테. 전제정은 주권이 다수한테 있으나 법치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공화정은 주권이 다수한테 있으면서 법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공화정 정부, 군주정하고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공화정 정부와 군주정 정부는 같은 정부인데, 공화정 정부의 사또나 영의정이나 뭐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로 불렀어요? 군주정 정부에. 군주정 정부의 관리를 우리가 관료라 그래요. 그죠? 관료. 관료는 목적이 뭐죠? 예? 그렇죠. 왕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관료의 목적은, 관료라는 게 뭐, 임금이 관을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관료의 목적은 왕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공화정 정부의 공무원은, 공화정 정부의 주인은 누구예요? 공화정. 우리가 사실 공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자치는 결국은 공화주의. 그죠?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관료하고 공무원 차이는 알겠죠?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한다?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관료, 군주정 하에서 관료는 왕명을 집행하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공화정 정부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불교를 이야기 많이 해요. 저 불교 신자 아닙니다. 종교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우리가 한국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많이 닮았어요. 공화정하고. 대승불교, 대승이 무슨 뜻입니까? 불교 신자 있습니까? 대승불교, 대승이 무슨 뜻이죠? 응? 대승불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그 대승이 무슨 뜻인지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승, 큰 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큰 탈 것. 탈 건데 오늘 승이잖아요. 타긴 타는데 어떻게 큰 탈 것이라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하고 반대쪽에 서 있는 말은 뭐죠? 다 아시잖아요. 소승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작은 탈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탈 것. 그러면은 이 군주가 타고 대승불교는 부처 사후에 한 100년 이상 지나면서 불교의 대중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대중운동. 그전에는 어떤 불교였습니까? 그 출가자들은 대부분 인도의 최상위 계급이 뭐죠? 브라만이죠. 출가자들이 나가서 수행을 하면 제가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출가자를 한테 보시를 하면서 이렇게 빌면 어떻게 한다?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행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하는 건 내 몫이 아니야. 저 수행자들의 몫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운동의 결과가 일어나면서 대승불교가 나도 저 출가자와 관계없이 나도 어떻게 한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국 대승이죠. 큰 운동인데. 자, 그러면 이 대승 경전의 핵심 경전이 반야심경이거든요. 반야심경. 그 다음이 뭡니까? 대승불교, 우리 스님들한테 가면 스님들이 이렇게 하셔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 일단.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은 줄임말입니다. 원어는 뭐냐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에요. 마하는 무한히 큰, 반야는 깨달음, 바라밀타는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이렇게 무한히 큰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핵심 경전. 그래서 뭡니까? 대승불교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중생구제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사찰입니다, 사찰. 그전에는 스투파라 그래가지고 소승 탑돌이 하는 그런 불교였는데, 절의 목적은 뭡니까? 사찰의 목적은? 사찰은 모든 중생, 내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모든 중생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보내는 게 내가 깨달음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중생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찰의 목표가 뭡니까? 절의 목표는 모든 중생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찰이죠. 근데 사찰에서는 부처가 가신 지 지금 한 2500년 됐어요. 2500년간 경전을 외우죠. 쫙 외운다고 반야심경도 외우고 하면서 끊임없이 수련을 하고 그 사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도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절이 좋아서 가만히 이렇게 좋아 내가 절에 있으니까 좋아, 그런 스님들 계셔요, 안 계셔요? 보셨어요? 그런 스님들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죠? 공화정 정부의 공무원들하고 정치인한테 우리가 뭐를 요구했어요? 공화정 정부를 우리가 만들면서, 군주정을 없애고 공화정 정부를 만들면서 내 삶의 질을 저 높은 언덕으로 옮겨달라고 우리가 세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공화정 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저 높은 언덕으로 옮기기 위해서 헌신한다.
어느 게 비율이 높아요? 사찰이 높아요? 정부가 높아요? 예? 정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절보다 더 열심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절보다 더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한 분. 그러면 절이 더 열심히 한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합시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절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돈을 냅니까? 잘 몰라요. 절에 안 가요.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봤는데. 예. 어쨌든 정부에는 우리가 강제로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러면 분명한 거는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도 근무를 해봤고 서울시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 기초시에도 근무를 해봤어요. 근데 근무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한 번씩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뭡니까? 김 선생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네, 저는 사무관 다는 겁니다. 과장 하렵니다. 네 꿈이 뭐야? 하면은 네, 저는 정년 퇴임이 꿈입니다. 사고 안 나고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많다고. 그런데 내가 동네 축구단에 가가지고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들 꿈이 뭐야? 하면 예, 시장기 우승입니다. 도지사기 우승하는 겁니다. 집단의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이 만든 정부가 집단의 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엄청난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저 높은 언덕으로 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내 꿈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게 왜 그렇죠? 누구 잘못입니까? 정부?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공무원 잘못이에요? 제도? 세금? 우리가 맨날 내기 싫은 세금까지 내고 하는데 또 우리 잘못이냐 말이지.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화정 정부를 만들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공화정 정부 만들었어요? 언제? 옛날에 누가? 우리가 공화정 정부 만들었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지. 제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가 87년 헌법을 투표했으니까 안 만들었다 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 우리는 공화정 정부의 주권을 상속을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는 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상속받을 때는 우리 집 보물 1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1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내가 왜 공동체를 만들었냐고. 내가 공동체를 만든 목표는 내 혼자서를 못하는 거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공동체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내 재산도 지켜주고 내 삶도 돕고 나를 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지금 임금이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왕명이라도 쫙쫙쫙쫙 가지. 지금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주권을 위임해놨죠? 그렇죠. 우리가 선출자들이 선출된 자한테 위임을 해놨다고. 내 집에 있는 주권도 안 끄잡아내보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집에 가셔가지고 장롱 밑에서 주권을 찾아내서 딱 닦아가지고 이게 내 재산 1호구나 라고 느끼게 해놔야 우리가 바뀐다. 그거를 하려고 자치분권 대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어떻게, 저 아까 앞에 교수님도 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제 분권이 분명히 좋다 이거야.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엔 경제사회국의 귀도 베르두치라는 경제사회국의 처장님께서 2000년에 하신 말이에요. 2000년에. 서기 2000년. 자, 분권화의 성공 조건이 이 네 가지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첫째가 뭡니까? 여기서 분권화를 과정을 이끌어주는 입법 체계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법이 존재하자 이런 게 아니고 입법 시스템이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법은 누가 만들어요, 지금? 국회가 만들어. 우리가 지금 공부 저 열심히 다 했어요. 국회가 만들어. 국민이 입법 청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 아니, 내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청원할 수 있냐고, 내가. 예?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입법 청원권이 없어요. 국민, 저기 뭡니까? 저기 광화문하고 서초동에 100만 명, 200만씩 모였을 때 입법 청원 있으면 그분도 입법 청원 하지. 청원권이 없으니까 촛불을 들은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돼.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 한 명과 국민이 뭐 100만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입법 청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 서울시, 뭐 경기도 안산시, 뭐 김천시, 순천시 거기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민과 지방 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이. 자, 그런 나라 있습니까? 주민과 지방 정부가 법을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민과 지방 정부가 법을 만드는 나라가 많을까요? 못 만드는 나라가 많을까요? 만드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만드는 나라가. 정부라는 게 뭐죠? 전 세계에서 지방 정부라 부르지 않고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정부라는 건 뭡니까? 정부라는 거는 법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이 잘못됐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이 순환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공약에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라고 넣어놨잖아요. 그 말의 핵심은 결국 입법입니다. 입법, 법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누가? 주민과 자치단체가, 자치정부가, 그죠? 주민과. 이해되시나요,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 강의 오래 끄니까, 우리 마을에 필요한 법은,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법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뭐 총론 이야기하는 게 분권의 성공 조건이니까 입법이 첫 번째다. 입법 시스템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재정.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정은 뭐가 문제라 합니까? 예? 지금까지 수업할 때 재정이 뭐가 문제라 하더냐고요? 예? 자신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돈의 규모? 재정에, 이거 지금 이거 재정도 굉장히 이거 긴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방세 세금 종류가 몇 개라 합니까? 지방세. 어우, 훌륭하십니다. 11개입니다. 11개로 대답하시면 누구예요? MBC 특강 왔죠? 11개입니다. 11개 세목이. 서울시는 9개 가지고 있고 구청은 2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6개 가지고 있고 도 밑에 있는 시군구는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본질적 세원이 아니에요. 세금이라 하는 건 핵심이 뭡니까? 소득세.
소비세 이런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기도 안산시는 공단의 도시입니다. 그죠? 공단의 도시예요. 시공단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키우자. 그랬을 때 주민들이 세금을 내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기업을 키우자 했을 때 우리는 자선사업가입니까? 그러면 왜 키우려고 하죠? 그거를 환류돼 가지고 그 기업을 키움으로써 내 삶이 나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을 키우려고 할 때는 세금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법인세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과세권이 있어야 돼요. 소득세 과세권이. 그래야지 우리가 없는 살림에다가 투자를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없는 살림에 주민들이 세금 내가 시에서 투자를 해주면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주민 좀 고용되겠지 뭐. 그럼 거기서 쓰레기 나왔다 하면 시에서 치워줘 하면 또 같이 치워줘야 돼요. 도저히 자치가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내한테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강원도 정선구는 기업 유치가 하는 게 낫습니까? 관광하는 게 낫습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공부 안 시켜도. 그런데 그러면은 강원도 정선군이 관광을 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이 똑같아. 조세 법률주의라 그래가지고 세목은 국가가 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해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많이. 거의 스위스 같은데 스위스 미국은 지방정부 숫자가 몇 개라 합니까? 제가 지방정부 우리나라가 지방정부가 도하고 시군구 합쳐가지고 한 250개 돼요. 5천만 국민에. 그럼 미국은 인구가 3억이니까 그걸로 계산시켰으면 우리 똑똑한 직원들이 1550개입니다. 전자계산기에 이러더라고. 1550개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지방정부 숫자가 몇 개일까요? 예? 우리 서울 시민들이 딴 데보다 나은 것 같아. 10,000단위 넘어가네. 좀 시원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에이, 인구가 3억인데 1억이라고 하면은 3명이 한 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20만? 네? 87,000 누굽니까? 87,000개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죠? 지금 자치를 하려고 하면은 조직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치정부 만들겠어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숫자가 맨날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리고 기관의 형태도 우리처럼 맨날 의회하고 싸우도록 해라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뽑아놨으면 의회가 내각 기관 통합형이라 그러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사무도 어떻게 한다? 내가 시장에 뽑혔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행정은 제일 잘하지. 그러니까 내가 임명해. 1년 동안 좀 해줘. 그리고 나는 내 생업을 해요.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재정,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내한테 환류되게 그게 이제 지방세 원칙 중에서 신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를 만들어가 주민의 돈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다시 내한테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주민이 살면서 더 투자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특색 있는 지역 개발이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조세 법률주의로 꽉 묵혀가지고. 그래서 재정의 문제에서는 이거를 좀 해야 된다. 신장성이 있도록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과세를 하고 그것이 또 지역 주민의 삶에 연결이 되고 하면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지금은 정부의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매칭 시키거든요. 정부가 자, 청소년 수련관 할 사람 하면은 쫙 신청 막 해. 야, 아니, 그다음 또 뭘 할 사람 하면 우리는 별로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있으면 좋잖아요. 50% 국가가 대주는데. 가로등 새로 할 사람 하면은 멀쩡한데도 또 막 한다고. 야, 그거 필요 없잖아 하면은 50% 정부가 대주는데 먼저 다른 놈이 임자지요. 이게 정부도 국가의 성장 방향을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50% 대주면 내가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야, 너 열심히 해라. 대신에 네가 뭘 할 때마다 아버지가 반씩 보태줄게. 라고 하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맨날 해가 아버지 돈 50% 어떻게 받을까?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몫을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 재정에서는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안 할게요. 재정의 분권화는 결국에는 지방정부에 과세권이 있어가지고, 과세권이 있는 나라가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있어요. 신장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주민이 어떻게 돼요? 주민이 기업들, 제가 있었던 시에 뭐 S 모기업을 유치한다고 땅값을 평당 300만 원 하는 거를 150만 원 주고 큰 땅을 S 모기업에다가 줬다고요. 그 줄 때 주민들이 잘 살아요? S 모기업이 잘 살아요? S 모기업이 훨씬 잘 산다고. 근데 왜 세금을 거기다 또 반을 보태가지고 S 모기업에다 주냐고. 그럼 S 모기업은 거기다가 또 사업을 해가 또 돈을,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S 모기업에서 그렇게 줬으면 그 S 모기업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치단체의 비애고 한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은 7대2다, 8대3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대2, 8대3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국은 지방 재정이 19%밖에 안 돼요. 중앙 재정이 81%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국은 신사의 나라잖아요. 교부를 신사적으로 해요. 자치 발전하기 위해서 형 딱 한다고. 스웨덴은 어떻게 되냐? 주민의 80%는 지방세만 내요. 80%는. 20%는 어떤 사람일까요? 매우 가난한 사람, 매우 부자. 뭘까요? 매우 부자 20%만 국세를 낸다고. 주민의 80%는 내 공동체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스웨덴은 광역은 보건의료만 해요. 보건의료만. 스위스는 광역인 칸톤은 헌법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야, 지방자치 미국처럼 8만 7천개 되려고 하면 땅도 커야지 우리나라 손바닥만한데 무슨 지방자치 하냐라고 묻는다고요. 스위스는 경상남북도 밖에 안 되는데 지방정부 숫자가 2,200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치 제도들 있잖아요. 제도들. 뭐 지방의원이 어쩌고 저쩌다 없애뿌라. 다음 댓글 보세요. 뭐 지방의원 나오면 전부 없애라야. 필요 없다야. 자, 1, 2번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3번 인적 자원 개발인데요. 이거는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저절로 지방자치 되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공화정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권자들이 내가 주권인 재산 목록 1호가 장롱 안에 있는데도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정부에서 와서 이렇게 나를 도와야 되는데도 내 주권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데 위임받아가 있는 사람은 더 모르지 뭐. 딱 뽑으면은 네가 주권 있었니? 이러잖아요 지금. 4년 뒤에 좀 기다려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은 첫째는 주민을 전문화하는 겁니다. 주민을. 우리가 공화정 정부를 만들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까지 공부를 하거나 뭐를 안 했어. 지방자치하자 하는 분들한테 가끔씩 저한테 문자 와요. 문자 와가 선생님 지방자치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반상회를 부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문자가 와요. 반상회만큼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민의 전문화예요. 이 전문화라는 거는 지방자치 공부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사람이 둘러싸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자원 개발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칫 나중에 되면 뭐를 가지고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무원의 재전문화예요. 공무원의 재전문화. 전문화와 재전문화.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뭐 행정직, 공업직, 뭐 이렇게 전산직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뽑아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내가 공화정 정부의 그 일을 하고 있고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민의 삶의 질을 저 언덕으로 넘기기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고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전문적 지식과 윤리예요. 윤리. 정의, 윤리.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지방자치구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시청에 가면은요, 제가 참 이게 강성으로 많이, 그래. 시청에 딱 가면은요, 시청 자동차에 뭐라고 적어놨죠? 우리 서울시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 자동차 앞에 탁 뭐라고 적어놨어요? 공무수행이라고 적어놨어요. 공무수행. 어쩌라고요? 그 차 오면 내가 막 엎어져 줘야 돼요? 사또 하면서 절해야 되냐고. 이게 관료주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쉬 물러가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 편집에서 다 빼라, 이거. 어? 구내 식당에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구내 식당에. 구청들 가보세요. 제가 모시에 있으면서 그거 많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구내 식당에 공무원은 밥값이 3,000원인데 외부인은 얼마 한다고? 더 비싸죠? 왜 그래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 밥값 가지고 우리가 태클을 걸려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회사 직원, 자기는 회사 직원이고 저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라고 생각해요. 이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 시청의 공무원들한테 야 그게 어떻게 맞니? 하니까 아이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조합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조합 만들어 가지고 조합 만들어가 있어요. 그 조합 만들어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식재료값만 줘. 그렇게 하면은 시민의 청사를 빌려서 쓰니까 공간 임대료도 내야 되고 가스값도 내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월급도 내야 되잖아요. 오직 식재료값만 계산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화정 정부다 여기. 공화정 정부의 주인이 누구냐? 일반 회사 아니다. 우리가 이것이 똑바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시민님 오셨으면 3,000원, 우리 공무원들은 4,000원 이렇게 하자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 어? 이거로 생각한다고요? 이거로. 이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거를 깨치지 못하면 자칫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옛날에 너 지임의 백성한테 몹시 불친절했으니까 여기 와서 너 곤장 5대 맞아라 하는 게 나. 정말로 우리가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공화정 정부를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 되도록 만들어 놨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좋았지. 왜냐하면 임금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권을 위임시켜준 자들이라고. 그죠?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내려가는 세금 다 냈어. 나는 가끔 연체하기도 하지만은. 다 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을 받아놨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위임 받아놨는 사람이 제대로 못했던 거는 내가 집에서 장롱에서 주권을 한번 안 끄잡아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이 두 가지는 자치분권 하자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끝도 없이.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30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30년째. 30년, 저 자치분권 한 20년,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굉장히 의식은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자치분권대학을 어쨌든 수료하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자꾸 이제 바뀝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오늘 이야기는 분권의 성공 조건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인적 자원 개발 없이는 뭐가 안 된다? 민주주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 참여 활성화 해놨는데 저 말은 저 귀도 베르두치 처장님이 써놨는 말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가지고 온 건데 저 말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주민주권, 그죠? 주민주권이야. 주민주권의 핵심 뭐죠? 자, 자치하자 그러죠, 그죠? 자치라는 거는
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걸 두 단어로 딱 째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치가 도대체 뭐예요? 예? 스스로 다스린다. 그럼 한자 그대로 풀어놨는 건데, 예? 자치라는 거는요, 두 단어로 바꾸면 자율, 자결입니다. 자율은 뭐예요?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다. 자결, 내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참여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민자치원들 하신 분들 많죠? 참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율, 자결 해보신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저도 뭐 정부위원회 이런 데 가서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이 공화정 정부 있잖아요. 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화정 정부, 이 공화정 정부의 공무 담임권,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민한테 있어야 돼요. 주민한테. 근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녔던 모시의 모시의 이제 나중에 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시의 이웃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절반이야. 이웃시에서 집이 있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민이 공무 담임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요. 원천적으로. 여기 지금 뭐 복지나 뭐 육아나 이런 쪽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3섹터에서 근무를 뭐 스웨덴 같은 데는 3섹터가 굉장히 성장해 있으니까 공무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까 육 교수님 이야기하실 때 그러던데 우리가 청와대 중심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지금 약한 게 인적 자원이 개발 안 돼가지고 정부 영역에서 근무를 해보고 성장한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시 정부에 가서 공부하고 근무하면서 더 익혀가지고 시의원도 하고 엄마하고 이웃들하고 합쳐가지고 야 너 이제 이번에는 뭐도 해보자 해가지고 중앙으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업 공무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험 합격했다 만세 하면 어떻게 해요? 사무관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정년해야 되는데 뭐. 내가 제가 시청에 가니까 기초시에 가니까 사무실이 한 50개쯤 되는데 거기에 철문이 딱 붙어 있는데 그 철문에 뭐라고 다 써놨을까요? 한 부서도 빠짐없이 철문에 뭐라고 써놨어? 외부인 출입 금지. 또 예? 관계자의 출입금지. 그 정도면 해도 굉장히 양호한 표현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걸 써놨더라고. 맞추는 분 있으면 오늘 지갑 털어주고 가려고 하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잡상인 출입금지라고 적어놨더라고. 그게 2011년입니다. 한 부서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거를 떼라. 누구도 잡상인은 없다. 상인이면 상인이지 잡상인이 뭐냐? 자, 그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인데 공화정 정부의 민간기업 같으면 그래도 된다. 공화정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조금 피곤하고 귀찮다고 잡상인 출입금지?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주민 주권 이야기 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이 주권자로 돼야 된다. 주권자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혁신. 자, 쫙 넘어갈게요. 세금 이런 것도 다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지방세 원칙 이야기했는데 신장성 이야기했고요. 세금 다 넘어갈게요. 인적 자원 개발 없이는 이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자율 자결 이야기했는데 법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만들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민이 만드는 게 뭡니까? 주민청원, 뭐 국민제안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입법 청원은 없는데 조례를 청원할 수는 있어요. 지방 정부에서 청원하면 뭐 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조례는 아무런 힘이 없어 조례는 만들어 안 만들어 똑같아요. 자, 어쨌든 보세요. 뭐 스위스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위스 학교도 만들어 가고 이제 많이 광고를 해가지고 스위스 그렇게 지방자치를 잘하나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스위스 대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스위스 같은 데는요 헌법을 바꾸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헌법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이거는 국민 주권을 높여놓은 거예요. 국민 주권을 아예 갈아뭉개 놓은 거예요. 국민 주권을 완전히 갈아뭉개 놓은 거지.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3분의 2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위스는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서 국민이 청원을 하면은요, 어떻게? 18개월 내에서 10만 명만 서명하면은 국민투표 붙여야 돼. 원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민이 청원한 문구, 야, 이거 무식한 사람 이렇게 해놔서 안 돼, 이거 바꿔. 불가능해요. 그대로 투표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자율 이야기했죠? 자율. 자결은 뭡니까?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옆에 보이는 거 뭐냐면 주민투표용지예요. 주민투표용지인데 뭐 투표한다고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투표만 하나 아닙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옵니다. 어떻게? 반송 봉투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어떤 거만 오냐고? 한국 돈으로 대략 1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돼요. 1억이 넘는 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A당은 찬성하고 B당은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이렇고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또 주민 중에 누구는 이렇게 찬성하고 주민 중에 누구는 이렇게 반대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돼요? 색깔을 먹이면 안 돼. 찬반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면은 집에서 동그라미 쳐서 넣어가 보내요. 반송봉투에.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요.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자율과 자결을 하는 것을 잘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많이 바뀌어.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주민총회 하는 건데 이런 사진을 많이 봤죠? 이거 자리에서 장관도 바로 해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주권 실현하는 게 쉽습니까? 국민주권 실현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야만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이 성장한다. 정치적으로 성장해야지. 자, 우리 주민 참여 예산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일부적으로는. 근데 정말 내가 그 참여 예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가요? 안 들죠. 가서 인기 투표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그렇게라도 일단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산 보면서 알 수 있어요. 20년, 30년을 그거 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참여 예산 해보면은 사실은 공무원도 잘 몰라요. 근데 또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아는 사람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못되고 바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쪼매난 의견 내놓고 건의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시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였겠습니까? 시청이에요, 시청. 시청이 제일 큰 회사라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공화정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가면서 성장해 줘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넘어갈게요. 자, 알죠, 다? 넘어갑니다. 스위스는 연방정부가 직접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연방철도하고 우편밖에 없다.
연방 국가대학 2개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권하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분권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권의 핵심이 뭡니까? 정부 간 분권. 그 다음 하면 뭡니까? 정부와 나의 분권. 내 권한이잖아요. 내 권한. 내 권한을 왜 저거들끼리 분권한다 하냐고. 내 권한은 일단 내한테 돌려주고 나만 가지고 너희들끼리 분권하든지 찢지든지 볶든지 해야 되지. 일단 내 권한을 돌려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이제 나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원리를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래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능을 한번 보자요. 기능. 중앙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놈은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요 정도는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분권의 그 표정도 이해하시고 요거 정도는 이해하자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기능은 이걸 봤더니만 안정성과 균형성이더라는 거예요. 안정성과 균형. 안정성이란 게 뭡니까? 안보, 국방, 재정, 외교,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안정성이 있는 사무들은 중앙정부 사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균형성이라는 건 뭐죠? 넘어지는 거 안 넘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간.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맨날 야 우리끼리 자치할게 해가지고 너무 차이 나면 강원도가 나 독립할래 그러잖아요.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역 간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누구의 사무다? 중앙정부의 사무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뭡니까? 계층간. 아주 가난한 자와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차이에서 왜 그게 차이 나는지. 그럼 국가는 굉장히 응능성이 있다 그러죠. 과세권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앙정부 사무더라. 안정성과 균형성을 뺀 나머지는 누구의 사무다? 몽땅 지방정부의 사무다는 겁니다. 몽땅.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뭐를 원했어요? 자, 내 혼자서는 이 도시를 잘 못 키우겠으니까 내 공동체 정부 만들어 줄 테니까 시장하고 의원 너희들은 우리 시 잘 살게 해야 돼?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해요. 야, 우리 시 사람하고 옆에 안산시 사람하고 싸우면은 공무원들한테 싸우면은 네 어떻게 할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려야 돼요? 선생님 말려야 돼요? 편들어야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일단 안산시 사람을 줘 패라. 딱 제압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웃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니 중국 갔는데 중국 대사관 앞에서 대사가 보고 있는 데서 중국 놈하고 싸우고 있어. 근데 대사가 와가지고 그 왜 싸웁니까? 그 싸우지 마세요 하면 우리 국민인 내가 화가 나겠어요? 기쁘겠어요? 왜 화가 나죠? 대사가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나라 대사인데. 근데 그 대사가 중국 놈을 쉐리 패고 제압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을 구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국민이 잘못했으면은 아이고 중국 국민님 죄송합니다. 막 이게 오해 푸시고 제가 이렇게 수습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제압을 하고 구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싸웠는지 물어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성장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거는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이건 이제 서울시는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한테 기댈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칙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유, 정부 무서워서 반치 못하겠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목적은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이게 두 가지라 크게 도시 기반 시설 운영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거 색깔을 왜 해놨어요? 색깔. 중요하니까 해놨을까요? 뭐 중요하니까 해놨겠죠. 이게 뭐냐면은 온 주민이 다 까먹고 있으니까. 온 주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고 이 공화적 정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민 자치권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자치분권에 아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강의가 봅시다. 우리가, 그죠? 내가 조그맣게 창업을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버리죠? 프랜차이즈 가입해버려요. 그쵸? 프랜차이즈 가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내 돈 벌게 해줘요? 지 돈 벌려고 해요? 다 하시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체 정부를 만들어놨는데 이 공동체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세금을 냈을 때 네가 내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해놨더니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는 한 개도 없이 간판 1m 해라, 위생이 어떻게 됐다, 와서 막 갑질하고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러고 간다고. 그죠? 그러면은 와서 정부가 와가지고 우리 표준 명함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포스 시스템은 이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간판 디자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고요. 정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지방정부에 새로 만들어가 넣어야 돼. 그런 정보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마몬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보신 분 많죠? 이게 구마몬이라는 건데, 구마몬이라는 건데,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만든 캐릭터예요. 구마모토 가보신 분? 가토 기요마사 만들었던 성 있죠? 성 있는데, 구마모토에 가면은, 이게 큐슈잖아, 큐슈. 큐슈 북쪽이 후쿠오카고 저 남쪽이 가고시마인데, 신간센이 개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구마모토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람들이 쌩 해가지고 가고시마로 가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만든 캐릭터가 이거예요. 제가 이 캐릭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캐릭터 사업을 해서 구마모토 현 인지도가 이걸 하기 전까지 36이었어요. 일본의 현 60개 중에서. 현이 도잖아요. 36위 정도 됐는데 이걸 만들고 12위로 올라왔어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캐릭터 장사했는 게 아니고 주민이 만드는 상품 이런 거에다 저기다 일정한 부분을 매겨가지고 되면은 캐릭터 붙여주고 또 홍보해주고 전시장 해주고 팔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상업을 다 육성을 시켰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왜 저게 빅히트를 쳤냐고. 빅히트를. 우리나라는 저기 강원도 화천인가 뭐 춘천인가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거기에 소양강변에 이렇게 마르린 몰로 치마 이러는 거 있죠. 그거를 해놨다 그러더라고.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비난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우리 지방정부들이 사고 친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이 도대체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진짜 내 상품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 화천군에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마를린 몰로가 미군 부대 위문 공연 한번 왔다 갔다고 해놨대요. 지도 나이니까, 책임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구마모토가 한자로 웅본이에요. 웅본. 곰의 뿌리. 그러니까 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스위스 아펜젤 제가 지금 지방정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도 지방정부가 좀 해야지 하면은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가 공동체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내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만들어놨는데, 우리 주민들마다 정부 뭐 하나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뭐냐면, 단속하는데 안 걸릴까? 아니면 정부 안에 있는 공무원 내가 좀 잘 알면은 시에 납품이라도 좀 할 수 있나?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이 스위스 아펜젤이라는 주인데요. 아펜젤이라는 게 브랜드예요. 아펜젤이라는 게. 맥주, 치즈, 고기 이런 것들은 아펜젤 브랜드위원회에서 딱 브랜드를 부여를 해주면은 전 유럽에서 히트 상품이에요.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계속 지도하고 공부하고, 지방정부는 뭐 하는 거다? 결국에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내 지방정부는. 아시겠죠? 제가 제가 한다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왜 자치분권대학을 하고 하는지 아시겠죠? 얼마만 가면 우리가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역할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정부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구가 돼야 되고, 거기에 공화정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신해야 되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구 보고 다시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의가 없어요.